네,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요한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추경 난항 배당 수익률 대동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내년 1월 20일에 이제 공식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간밤에 전기차 관련한 새로운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 부과하고 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겠다, 아예 없애겠다 이런 문건들이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에서 지금 나온 문건이라고 하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규모 이 세액 공제하는 정책 폐지하고 현 정부가 추진해온 7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남은 자금 다 회수하고 이 자금을 이 배터리 광물 가공이라든가 국방 분야 공급망 중요 인프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제언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비 기준 이게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전기차에 좋은 건데 이 기준을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 수준으로 회귀하는 이 안도 지금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저희한테 또 중요한 내용인데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이 배터리 미국 생산 확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재료 수입에 관세를 다 부과하고 이 해당 동맹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해 줄지를 결정하자 이런 권고를 인수팀에서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당연히 맞고 동맹국들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를 풀어줄지 말지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네, 현재 공장에 있으면 뭐 조금 불리한 부분을 조금 상쇄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폐지라든지 IRA 관련한 그런 내용들은 계속 뭐 제기가 돼 왔습니다만 이번에 문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배출가스 기준 완화라든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완성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높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좀 감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알려질 때마다 국내장도 출렁거렸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권고안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국내 전기차 관련주에는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이 전기차 전환 부담이 좀 덜어질 수도 있고 완성차 판매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계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요. 하나는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했던 현 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이 되돌림을 겪을 가능성입니다. 어제 간밤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상장사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온과 GM이 합작한 블루오벌 SK라는 포드랑 합작한? 예. 포드랑 합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GM이라고 했나 보네요. 그 블루오벌 SK가 미국 에너지부의 14조 원의 정책 자금 대출 지원을 받았다는 뉴스가 알려졌거든요. 근데 자금 지원 승인인지 지금 14조 원 규모가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 때 대출 지원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 효율부에서 이런 자금 진택 진행들이 조금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블루오벌 SK 사례 전에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되돌림을 겪거나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약해질 가능성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게 아까 인수팀의 권고안이 만약에 맞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대로 된다면은 배터리 관련 수출 관세를 모든 나라한테 미국이 다 매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동맹국들과 협상을 해서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협상이라는 건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한쪽이 우위를 갖고 을러대는 수준의 협상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 사업가 시절부터 좋아했다는 얘기를 사실상 협박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얼마나 여기에 발휘를 할 수 있을지 또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또 따져볼 부분입니다. 여러모로 전기차 관련 심리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이 간밤에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전기차, 우리 뭐 현대차도 전기차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 이쪽 자동차를 더 많이 파니까 일부 뭐 수혜도 예상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배터리 쪽에는 조금 악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정보 효율부 지금 수장을 맡게 됐는데
본인은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악재성 이런 정책들을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에도 테슬라는 잘 팔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경쟁력을 테슬라는 일단 갖고 있죠. 주가도 지난밤에 간밤에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추경입니다. 지금 감액 예산안 지금 야당이 4조 1,000억 원이나 확 깎아버렸는데 바로 지금 추가 경정 예산 내년 초에 하자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정부 입장이 중요한데 일단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채권 시장 동향부터 보면은 어제 추경 얘기 나오면서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했거든요. 소폭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추경 가능성을 사전에 좀 반영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선 있었습니다만요. 그래도 조금 뭐 상승폭이 높진 않았고 또 조기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살펴볼 부분은 여당이 일단 야당 측의 조기 추경 제안을 먼저 거부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당에서 이 추가 예산안 감액을 했었거든요. 예산안을 감액을 내년도에 했었었는데 야당에서 이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을 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세게 비판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건데 지금 당장 추경 논의를 그대로 현재 여당이 받게 되면은 예산의 용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힘 실어주기에 도움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셈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또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기도 했고요. 탄핵 가결 이후에 지금 여당이 야당과 일단은 각을 세우기에 돌입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도 어제 권 대표 대행이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대신에 역으로 이재명 대표 만납시다 이렇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주도권을 여당이 다시 한번 가져오려는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이런 힘겨루기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속도가 당초 시장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결국 추경을 제안하는 주체가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국회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 않습니까? 정부죠. 정부인데 지금 정부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이 추인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에서 한 대행이 이 권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한편으로 참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감액 해놓고 이제 뭐 한 10조 규모이든 갑자기 이제 추경 얘기를 하니까 여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세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내수 경기 부진이 심각합니다. 추경 논의가 뭐 조금 활발하게 진행돼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연말 배당 수익률 지금 사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지금 사더라도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 5% 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종목들인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련 투자 심리가 있을까라는 점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연말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나쁜 일입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배당액을 주가로 나눈 그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많이 안 늘더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주가가 부진해서 그동안에 근데 이번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배당금도 올랐고 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 배당금이 지금 올라간다.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측글 그리고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배당주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얘기겠죠. 이 FM 가이드에 따르면요. 올 연말 예상 배당 수익률이 5% 넘는 국내 상장 기업이 139개 정도 됩니다. 지난해 4분기 주당 배당금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낮은 추정치긴 한데 연말 배당 수익률이 5% 넘는 기업도 지난해 처음 100곳 넘은 다음에 지금 1년 새 30%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증가를 한 것이고요. 연말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기업 간단하게 5곳만 정리를 하면 1위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7.05%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이 각각 6.85%, 6.65% 그리고 GS 지주사죠 6.2%, 제일기획이 6.05% 정도 됩니다. 주가가 내린 영향도 이 배당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다행인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아지기 때문에 배당금을 늘릴 만한 재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올해와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상장사
760곳 정도의 그 영업이익 합계가 지난해보다 올해 한 62.9%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여기서 또 한 2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배당 관련 투자는 지금 타당한 투자라는 게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또 그거를 또 미리 알고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최근에 막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더라도 7% 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동입니다. 주가가 한때 급등해서 농슬라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테슬라랑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 대동이란 종목, 이 기업에 대한 전망,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면서요. 예, 최근 1년간 주가가 조금 좋지 않다가 지금 약간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종목인데 나이스 신용평가가 대동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트리플 B로 보고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에비타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지표 안 좋아지면은 이 신용등급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동은 북미의 농기계 영업 실적이 2020년 이후로 개선이 됐다가 지금 2024년부터 지금 차입금도 늘고 이렇게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이 회사 갖고 있는 종속회사가 제주대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호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신사업하면서 자금 소요가 너무 늘어났고 현금 창출 대비 자금 소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회사도 영향이 끼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고 재무지표가 추가가 악화되게 되면은 신용등급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이번에 나온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동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